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설 명절과 함께했던 긴 휴식을 정리하는 주말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상 복귀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시민들의 발길이 도심 곳곳으로 이어졌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공원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제법 굵은 빗방울에 기온도 쌀쌀하지만 산책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다정히 우산을 나눠 쓰고 걷기 운동으로 남아 명절 증후군을 날려봅니다. 몸도 풀고 또 운동도 하고 먹었던 것들 이제 소화도 시키고 좀 그런 답답한 마음도 좀 내려놓고 좀 이 산책로가 되게 좋거든요. 한겨울이 믿기지 않는 알록달록 꽃천지. 온기 가득한 유리온실은 바깥과는 딴 세상입니다. 겨울비와 추위를 모두 피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나들이 계획에 딱입니다. 연휴 마지막 휴일이라서 비도 오고 갈 데도 없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광주 시립수목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와봤는데 돌아다니기도 좋고 애기 데리고 오기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하게 뻗은 야자나무며 주렁주렁 탐스럽게 자란 바나나 송이는 아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손주랑 같이 야외 활동하는 거는 그냥 가정의 평화? 아이들한테도 안정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집안에 있는 것보다는. 일상으로 복귀하는 월요일인 모레는 봄이 온다는 절기 입춘. 하지만 강한 한파와 폭설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월요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주 중반까지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3일 월요일 밤부터 서해안에 눈이 시작되어 6일 목요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눈이 내리겠고 전남 북서부에는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내내 많은 눈과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며 건강과 안전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연합이 내란 특검법에 제2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사회대개혁 광주 비상행동은 오늘 성명에서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는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윤석열의 파면과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파시즘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최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겨울이 짧아지고 폭염이 일상이 되는 시대를 맞으면서 농촌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무안의 한 농가에서는 겨울철 난방 없이도 레몬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수확 현장 서희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록잎 사이로 어른 주먹만한 노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국산 품종이로인 제라몬 레몬으로 올해 무안에서 첫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심어놓고 한 3년 후부터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나무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2년 됐는데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어 있어서 저도 좀 놀랍습니다. 250그루에서 나온 물량은 3톤가량. 재배 과정에서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아 생산비 부담을 덜었습니다. 레몬이 열매를 맺기 위한 최저 온도는 5에서 6도 정도인데요. 이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를 감지하는 이 센서는 재배 이후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습니다. 대규모 레몬 생산단지 조성에 나선 인근 장성에선 여전히 난방이 필요한 상황. 전문가들이 무안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22년도에는 마이너스 2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한 17일, 18일이었고요. 23년도에는 한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한 난방시설과 연료비를 최소화하면서 지구온난화로 35년 뒤부터 무안 인근은 감귤류 과일의 노지 재배가 가능해진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수입 레몬과 달리 왁스 코팅 처리를 하지 않아 그대로 먹을 수 있다 보니 연간 3만 톤에 달하는 수입 물량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도 큽니다. 또 우리 땅에서 나온 농산물이니까 훨씬 여러모로 좋은 거죠. 그래서 손님들한테 자신 있게 권해드려요. 다만 가격이 1kg에 12,000원 선으로 수입산의 1.5배가량 비싸고 초기 설비 비용이 크다는 단점에 아직까지 재배 농가는 적은 상황.
레몬 농장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일본 등 해외 사례처럼 세밀한 계획 없이는 농업 현장이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고흥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늘면서 지난해에는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흥군이 여수와 순천에 이어서 관광객 1000만 도시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 나로도항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쑥섬입니다. 전남 1호 민간정원이자 수국과 고양이의 섬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주민 20여 명이 전부인 이 작은 섬에 지난해에만 6만 명이 찾았습니다. 쑥섬은 가면은 답답할 때 꼭대기 올라가면 가슴이 뻥 뚫리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서 생각나면 오는 편입니다. 5월 한 20일부터 6월 한 중순까지가 가장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예약을 하고 오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고흥 전체 관광객 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20년 300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560만 명을 넘겼습니다. 4년 사이 72%가 증가한 겁니다. 고흥 내에서도 방문객이 가장 많은 곳은 파령대교. 전남 최초 상설 드론쇼가 열린 녹동항 바다정원과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개방한 소록도에도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고흥군은 5개 권역별 핵심 관광 인프라 구축이 포함된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2030년 관광객 1000만 명 달성입니다. 자연환경과 우주항공, 드론 산업 이러한 메리트들을 그 권역별, 시기별로 또 묶어가지고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머무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체제로 접근을 한다면은 고흥군은 또 올해 단체 관광객에게 당일일 경우 1인당 10,000원, 숙박은 3만 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광주 서구 쌍천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호실 한 곳이 모두 불에 탔고 60대 집주인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아닌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전 6시쯤에는 나주시 이창동에서 전봇대 전선을 지지하는 부품이 파손돼 일대 975가구와 나주시 보건소 등이 전기가 끊기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